오늘 교육은 AI와 비즈니스 혁신이라는 주제로 논문 보고서로 분석하는 AI 비즈니스 세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즈니스 관련 데이터베이스에서 AI 관련된 논문과 보고서들은 어떻게 출판되고 있는지, 이러한 자료들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살펴볼 비즈니스 소스라는 비즈니스 경영 경제 관련 데이터베이스 소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스코어에서는 450여 종의 주제 분야별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 비즈니스, 경영 경제 분야의 세계 최대 학술 자료 및 연구 정보를 포함한 대표 원문을 제공하는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비즈니스 소스 얼티메이트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소스 데이터베이스는 경영 및 경제학을 연구하는 이용자들이 글로벌한 관점에서 비즈니스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포함하여 아카데미 오브 매니지먼트 또는 MIS 쿼틀리와 같은 각 분야별 비즈니스 저널의 원문을 엠바고 없이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 성과 평가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FT50 저널에 선정된 유니크한 타이틀의 원문도 함께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저널 및 매거진 원문 외에도 경영, 경제, 금융, 무역, 회계, 행정 등 경영 및 경제학 전반에 걸쳐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출판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전 세계 110만여 개의 유명 기업 정보를 담고 있는 컴퍼니 뷰 기능을 이용해 기업 정보, 산업 보고서, 수합 분석, 시장 보고서, 사례 연구, 임원진 분석 및 인터뷰 또는 세미나 자료 등에 대한 비저널 컨텐츠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소스 데이터베이스는 구독 모델에 따라 원문, 세계인 제공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간별 구독 모델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자세한 모델별 차이는 앞에 보이시는 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채팅창에 공유해드린 링크를 통해서 보다 더 상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한데요.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앞에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비즈니스 소스 버전별 차이에 대한 상세 정보 확인과 함께 버전에 따라서 어떠한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측에 보이시는 타이틀 리스트를 통해서 저널, 주제, 기타 사항에 대해서 엑셀 또는 HTML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HTML로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비즈니스 소스 컴플리트 버전에서는 어떤 자료 유형의 ISSN은 무엇인지, 출판물명은 무엇인지, 출판사는 어디인지, 인덱싱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원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공이 되는지, 딜레이는 있는지, 피어 리뷰된 저널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교육은 앞에 보이시는 버전 중에 가장 상위 모델인 비즈니스 소스 얼티메이트 버전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비즈니스 경영 경제 분야 세계 최대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소스 얼티메이트에서 제공하는 주요 원문과 학술 저널 리스트입니다. 경영 분야, 마케팅, 그리고 경영 정보 분야의 주요 저널은 창간호부터 제공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 회계 분야의 저널도 함께 포함이 되고 있으며, 비즈니스 분야의 독점 제공, 매거진도 원문을 전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소개해 드릴 때 다양한 기업 정보를 포함한 비저널 컨텐츠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케이스 스터디나 기업 프로파일 또는 컨퍼런스 페이퍼나 컨트리 컨트리 리포트나 산업 보고서 또는 수학 분석 보고서와 같은 다양한 비저널 컨텐츠, 경영 경제 비즈니스 관련된 비저널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고요. 우측에 몇 가지 예시를 캡처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과제 또는 연구를 수행하실 때 참고할 수 있는 그래프나 도표 자료도 함께 제공되는 자료를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접속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살펴보기에 앞서 앱스코스트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앱스코에서는 450여 종의 주제 분야별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모두 공통된 인터페이스, 바로 앱스코스트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학술 저널, 매거진, 이북 등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인터페이스이며, 이 인터페이스는 양질의 데이터베이스와 검색 기능을 갖춰 연구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오늘 교육에서는 이 인터페이스에서 비즈니스 소스 얼티메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지만, 만약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앱스코 제공 다른 데이터베이스도 구독하고 있다. 이럴 경우 모두 공통된 인터페이스, 즉 모두 동일한 검색과 기능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을 들으시면서 실습이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속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속기관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로그인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런 비즈니스 소스 데이터베이스는 기관 연동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하신 다음에 로그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도서관 메뉴에서 전자자료, 학술 TV, 데이터베이스, 이 저널 등을 찾아 접속하신 후 비즈니스 소스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신 후에 클릭해 주시면 접속이 완료됩니다. 간혹 교내에 계신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안 하셔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교외에 계신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이 꼭 필요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기관별로 도서관 홈페이지마다 메뉴 명칭이 상이하기 때문에 찾는 데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잘 찾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에 기관명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함께 살펴볼 비즈니스 소스라는 데이터베이스 소개와 함께 각 기관별로 어떻게 접속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여기까지 내용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를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고급 검색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육 주제 기억나시나요? AI 관련된 논문과 비저널 컨텐츠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실제 화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급 검색 전략 완전 정복 첫 번째, AI 관련 연구는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기본 검색에서 Artificial Intelligence 또는 AI 또는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여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실제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법대로 비즈니스 소스에 접속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로 접속이 완료됩니다. 메인 화면 중앙에 있는 기본 검색창을 활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AI, Artificial Intelligence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AI 관련된 자료를 찾고 싶다 하실 때는 기본 검색에서 원하시는 키워드를 입력하신 다음에 검색 결과를 살펴보시면 되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비즈니스 소스 얼티메이트 버전에서는 22만 8천 건 정도의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검색 결과는 관련성이 높은 순서대로 나타나며 제목, 출판사항, 초록, 주제어, 기타 메타데이터에 이 artificial intelligence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관련성이 높은 순서대로 결과가 제공됩니다. 따라서 제목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또는 초록이나 주제어나 출판사항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볼드체로 키워드가 표기된다는 점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결과 화면에서는 10개의 결과가 표시되며 해당 버튼을 통해 최대 50개 결과까지 확장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관련성 버튼을 통해 최근 일자 또는 오래된 일자 순으로도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과 화면에서는 제목, 초록, 주제어, 그리고 출판사항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는 제목을 클릭하여 상세 정보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자의 소속 기관 또는 이메일 주소, 제공처, 그리고 주제어, 저자 제공 키워드,
저자의 소속 기관, 그리고 단어 수나 ISSN, DOI 등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하단에는 원문 내용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문은 이용 가능한 옵션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PDF 또는 온라인 전문 보기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되며 PDF는 말 그대로 PDF 형식으로 제공되는 버전이며 온라인 전문 보기는 PDF와 내용은 동일하지만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HTML 버전입니다. 따라서 텍스트를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PDF에서 제공하지 않는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목차입니다. 목차를 선택하여 빠르게 해당 목차에 해당되는 내용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측에 보이시는 지구본 아이콘을 통해 원문 전체 내용을 내가 선택한 언어로 번역되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목차와 번역 기능은 PDF 버전에서는 이용이 어렵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번역 기능은 대략 10초에서 20초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원문 길이에 따라 시간 소요되는 부분이 약간은 상이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 내용이 내가 선택한 언어로 번역돼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목차와 번역 기능을 사용하고 또 텍스트를 조금 더 가독성 있게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온라인 전문 보기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저널 또는 출판사에서 제공한 PDF 형식 그대로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PDF 버전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PDF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PDF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상세 검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검색뿐만 아니라 우측에 보이시는 상세 검색을 클릭하시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개의 검색 필드를 사용하거나 또는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필드를 제한하거나 또는 불리한 연산자를 조합하거나 또는 필터를 미리 선택하면서 검색을 구체화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개의 검색 필드를 사용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이 불리한 연산자 개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리한 연산자는 조합하는 방법에 따라 검색 결과를 넓혀가거나 또는 좁혀갈 수도 있는데요. 특히 연산자는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and, or, not 총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and부터 살펴보시면 검색 범위를 좁히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두 개의 검색어를 and 연산자를 이용해 조합해서 검색할 경우 두 개의 키워드 모두 포함된 검색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thic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는 이 두 개의 키워드가 모두 포함된 검색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교집합 부분에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실제 화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Artificial Intelligence만 검색했을 때는 22만 8천 건의 검색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thic이라고 함께 검색을 하게 될 경우 and는 검색 범위를 좁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22만 8천 건에서 2,800건 정도로 검색 결과가 줄어든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검색 결과를 살펴보시면은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 두 개의 키워드가 모두 포함된 검색 결과인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5월 연산자는 AND와 반대로 검색 범위를 넓히는 방법인데요. 두 개의 검색어 중 한 개라도 포함된 검색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보통 동의어, 유의어를 검색할 때 많이 활용하는데요. 어떤 저자는 Artificial Intelligence, 또 어떤 저자는 AI라고도 쓸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까지 함께 검색이 되기 위해서 5월 연산자를 활용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화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AI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Deep
러닝이라는 키워드도 함께 검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5월 연산자를 선택해서 검색하실 경우에는 세 가지 키워드들 중 최소 한 개라도 포함된 검색 결과를 살펴볼 수 있으며 artificial intelligence만 검색했을 때 나타났던 22만 8천 건에서 24만 5천 건 정도로 검색 결과가 넓혀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를 살펴보시면 AI나 Artificial Intelligence나 Deep Learning 세 가지 키워드들 중 최소 한 개라도 포함된 검색 결과인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난 연산자는 검색 범위를 좁히는 방법으로 AND와 같이 검색 범위를 좁히지만 약간은 다릅니다. 두 개의 검색어 중 한 개는 포함되지만 한 개는 제외된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artificial intelligence not data security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artificial intelligence가 포함된 검색 결과 중 data security가 포함된 검색 결과는 제외하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실제 화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ot data security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artificial intelligence만 검색했을 때 나타났던 22만 8천 건 정도의 검색 결과 중에서 22만 5천 건 정도로 검색 결과가 줄어들었고요. 약 한 3천 건 정도는 데이터 세큐리티 관련된 결과였다는 점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색 결과를 쭉 살펴보시면은 어떠한 메타데이터에도 데이터 세큐리티가 포함되지 않은 artificial intelligence 관련된 연구 결과들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세 검색에서 여러분들이 and or not 불리한 연산자를 조합해서 검색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3개의 검색 필드가 제공되며 아래 행 추가를 눌러 최대 12개까지 검색 필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 검색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필드를 대상으로 검색을 수행하였다면 상세 검색에서는 구체적인 검색 필드를 제한하면서 검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artificial intelligence가 제목에 포함되었으면 좋겠고 데이터 세큐리티는 제목에서 제외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실 경우에 이렇게 검색 필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검색 필드 제한에서 각 필드별로 두 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된 필드 코드가 존재합니다. 고급 검색 전략 완전 정보 세 번째는 필드 코드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필드 코드는 검색 대상 범위를 지정하는 명령어로 각 데이터베이스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보다 정확한 검색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보여지는 필드 코드를 확인해 주셔도 좋고요. 또는 나는 이 비즈니스 소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필드 코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 검색 탐색 도구에서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시면 앱스코 커넥이라는 도움말 페이지로 이동이 되며 해당 페이지에서 가장 하단에 있는 앱스코 데이터베이스 헬프 파일을 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헬프 파일은 데이터베이스별로 상이하게 제공이 됩니다. 여기서 비즈니스 소스 여러분들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버전을 다운로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티메이트로 다운로드 하실 경우에는 팝업을 해제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비즈니스 소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필드 코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번 쭉 살펴보시고 내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뭐 컴퍼니 엔티티나 또는 컨트리 아이디나 또는 데이트와 같은 부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필드 코드를 기억하고 계셨다가 검색을 하실 때 바로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또는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세 검색에서 필드를 제한하면서 검색을 수행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XB는 타이틀과 초록에서 한 번에 검색되는 필드 코드로 해당 부분에서 선택을 해주셔도 좋지만 기본 검색에서 XB 바로 사용하신 다음에 이렇게 원하시는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타이틀이나 초록에 소셜미디어가 관련된 포함되어 있는 검색 결과를 쭉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급 검색 전략 완전 정보 네 번째, 필터링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저희의 Artificial Intelligence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제목 또는 초록에 Artificial Intelligence가 포함되어 있는 검색 결과 15만 건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자료 유형 필터부터 살펴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저널뿐만 아니라 매거진, 업계 출판물, 신문, 리뷰, 보고서, 컴퍼니 프로파일과 같은 다양한 자료 유형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만약 나는 국가 보고서만 확인하고 싶다. 또는 컴퍼니 프로파일만 확인하고 싶다. 또는 나는 저널만 확인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하시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해당 필터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풀텍스트는 검색 결과 중에서 나는 색인이 아니라 원문을 제공하는 검색 결과만 보고 싶으실 때 눌러주시면은 원문을 제공하는 검색 결과만 살펴볼 수 있으며 그 중에서 나는 저널 중에서도 피어 리뷰된 저널만 살펴보고 싶다 하실 때 이 피어 리뷰 필터를 선택해 주시면 저널 중에서 원문을 제공하고 피어 리뷰된 결과만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 필터에서는 1년, 5년, 10년 단위로 빠르게 연도를 설정해서 해당 연도 내에 출판된 컨텐츠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터링을 한 결과 15만 건의 검색 결과 중에서 12,000건 정도로 검색 결과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모든 필터를 누르시면 보다 더 많은 필터들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으로 적용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제, 출판물, 출판사, 기업, 언어, 지역, 산업 분류 코드까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필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적용해서 검색 결과를 구체화하면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를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급 검색 전략 완전 정복 5번째, 자연어 검색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주의해 주실 사항은 자연어 검색은 기관별로 제공 여부가 상이하기 때문에 만약 이 자연어 검색 토글이 보이지 않는 기관일 경우에는 도서관 담당 사서 선생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연어 검색은 사용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즉 대화체에 가까운 방식으로 검색을 지원하는 기능인데요. 복잡한 쿼리나 불리한 연산자에 의존하지 않고 일반적인 언어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AI 도구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평상시에 AI 도구들을 많이 활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AI한테 질문을 할 때 방금 저희가 기본이나 상세 검색을 한 것처럼 키워드나 불련 연산자를 조합해서 또는 필드 코드를 조합해서 검색을 하지 않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챗GPT나 제미나이와 같은 AI 도구에게는 뭐뭐뭐에 대해서 찾아줘 또는 뭐뭐뭐에 대해서 알려줘와 같이 이렇게 일상적인 언어로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소스에서도 이러한 언어로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자연어 검색 기능입니다. 자연어 검색은 보시는 것처럼 검색창 우측 하단에 있는 자연어 검색 토글을 활성화해 주신 상태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토글을 활성화하신 상태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최근 연구 동향과 발전은 무엇인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면 AI가 자동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쿼리를 만들어 주고요. 그 쿼리를 바탕으로 검색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AI가 어떻게 쿼리를 만들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체화된 질의를 표시합니다를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AI가 자동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Artificial Intelligence AI 또는 Machine Learning이라고 동의어 유의어를 나열해 주었고요. 그리고 최근 연구 동향을 Recent Research 또는 Latest Trends 또는 Current Development와 같은 키워드로 나열해서 검색을 실시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를 살펴보시면은 Artificial Intelligence 최근에 관련된 연구 동향, 최근 연구들에 대한 관련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비즈니스 소스는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로 한국어로 자연어 검색을 실시하셔도 되지만 영어로 검색했을 때 보다 더 많은 검색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로 제가 다시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연구 관련해서 최근 연구 동향과 발전은 무엇인지라고 검색을 한 결과 한국어로 검색했을 때보다 더 많은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구체화된 쿼리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어로 검색을 해도 되지만 조금 더 적합한 문헌을 많이 찾고 싶으실 경우에는 가급적 영어로 질문을 입력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를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검색 결과를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결과를 살펴보실 때 여러분들이 내가 찾고자 하는 자료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능이 바로 AI 인사이트 생성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AI 인사이트는 보시는 것처럼 검색 결과 하단에 보이시는 AI 인사이트 생성을 클릭하시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AI가 자동으로 2개에서 5개 정도로 해당 결과에 대한 핵심 요약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실제 검색 결과 화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검색 결과, 이 내용이 내가 생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제목, 초록, 주제어를 확인하거나 또는 원문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2만 1000건에 대한 원문을 하나하나 읽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따라서 원문을 읽기 전에 이 컨텐츠에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기능으로 AI 인사이트 생성을 활용해 볼 수 있으며 이 기능을 클릭하시면 AI가 빠르게 2개에서 5개 정도로 핵심 실제 내용을 기반으로 한 2개에서 5개 정도의 요약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따라서 원문을 읽기 전에 해당 원문의 내용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정보는 무엇인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면서 아, 이 연구에서는 AI 기반 암 연구를 다루고 있구나. 하지만 나는 암 연구를 다루고 있는 내용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럴 경우에는 패스해 주시고 또 다음 연구 결과 논문 원문을 읽기 전에 이 부분을 AI 및 시장 조사 관련된 부분을 연구한 것 같네요. 나는 AI 관련된 주식, 시장 예측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 논문을 실제 읽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판단을 할 때 도움을 주는 기능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 인사이트와 원문을 활용해 보셨다면 실제 이 원하는 자료를 활용할 때 인용도 해야 되고 또 원문도 다운로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도구들은 검색 결과 우측에 보이시는 아이콘을 통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책갈피 아이콘은 북마크의 항목을 저장하는 기능으로 개인화된 옵션입니다. 따라서 이 인터페이스 내에서 빠르게 항목을 저장하는 기능이며 저장한 항목들은 왼쪽에 보이시는 마이 페이지 북마크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사항은 이 개인화 옵션은 마이 앱스코 개인 계정 생성 후 로그인을 해주셔야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 계정을 로그인 해주셔야지 영구적으로 기록들, 저장한 기록 등을 관리하고 또 영구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화 옵션인 부분은 마이 앱스코 개인 계정 생성 후 로그인을 해주신 상태에서 이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인용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인용은 2가지 형식으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먼저 첫 번째 참고문헌 스타일 복사에서는 원하시는 참고문헌 스타일, APA, 시카고, MLA, 하버드, 밴쿠버 등 원하시는 스타일을 선택하시면 해당 스타일에 맞게 텍스트가 변경이 되고 변경된 텍스트를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하시면 손쉽게 참고문헌 작성이 가능합니다. 인용정보 내보내기 탭에서는 엔드노트와 랩워크스와 같은 서술관리 도구 형식으로 반출이 가능하다는 점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추가는 북마크와 같이 개인화된 옵션으로 마이 앱스코 개인 계정 로그인 후에 이용이 가능하며 북마크는 빠르게 항목을 저장하였다면 프로젝트는 나만의 폴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 프로젝트에 관련된 항목들을 추가하고 영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공유는 해당 항목에 대한 링크를 2명 이상의 계정으로 이메일로 전송을 하거나 또는 드라이브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운로드는 원문뿐만 아니라 메타데이터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원문은 원하시는 형식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메타데이터도 원하시는 형식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도구들은 체크박스를 통해서 최대 50개 항목까지 한 번에 인용, 공유, 저장이 가능하며 다운로드는 최대 50개 항목까지 메타데이터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문은 개별 항목에서 다운로드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앱스코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